겨울철이 되면 유독 건조해지고 트는 입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겨울철에도 키스를 부르는 촉촉한 입술 만들기, 겨울철 입술 관리 정보입니다. 김명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좀 추워졌어요. 네. 이럴 때 참 헤어 관리도 그렇지만 피부 관리도 또 이것저것 관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마찬가지로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섹시한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입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녀처럼 이렇게 예쁘고 촉촉한 입술을 365일 가질 수 있는 겨울철 입술 관리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맞아요. 입술하면 일단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는 도톰한 입술 때문에 더 섹시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담기 위해서 입술이 예뻐 보이는 립스틱을 또 바르자니 겨울철이면 터서 이게 좀 일어나고 안 예쁘게 발리잖아요. 그렇죠. 겨울철에도 립스틱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우리 입술은요, 다른 부위들 그 피부보다 각질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땀샘과 피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땀샘과 피지선이 없으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입술이 트는 이유는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열이 많아서 그 열이 입술로 많이 올라오면, 그래서 아플 때요, 입술이 트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침을 입술에다가 자꾸 바르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입술의 수분이 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철이 되면 이 건조함 또는 그 열의 방출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에 하는 이 입술 관리법을 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또 겨울철이 되면은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요. 립스틱을 바를 때 겨울철에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립스틱을 잘 안 바르게 되거든요. 바르면 조금 더 건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게 참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술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면 아무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습을 잘 한다 해도요, 이미 그 각질 때문에 그 메이크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요. 입술이 촉촉해야지만 그러한 매트한 립스틱을 이렇게 발랐을 때 잘 발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입술 메이크업 문제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는데, 이 연말에 모임도 작고, 이때 이제 입술 관리로 아름다운 외모를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언제나 항상 always 립밤이나 입술 보호제를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발라주는 것밖에는 일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립스틱에는요, 입술의 그 점막을 자극하는 그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지 않으면 더욱 안 바른 사람보다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바로 이 립스틱 바르지 마시고 립밤이나 입술 보호제, 그 크림을 바르시고요. 또 식사 후 또 커피를 잠깐 마셨을 때라도 반드시 립밤을 바르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립밤과 또 립글로즈의 차이는 뭔가요? 립밤은 사실 약간 립 트리트먼트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완전히 트리트먼트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반반 섞여 있는 글로스와 그런 립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립글로스는 공급은 전혀 없고 그저 그 립스틱을 바른 후에 더 입술이 예뻐 보이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뻐 보이게 하려는 액세서리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고요.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또 입술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더 알아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듯이 농도가 진한 이 침이 입술을 자꾸 자극을 하면 연약한 입술을 보호하는 성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는데요. 입술에 침을 바르면 오히려 수분이 없어져서 더욱 건조해진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건조하니까 자꾸 침을 바르면 촉촉해질 것 같은 생각에 바르는데
절대로 금물입니다. 예. 또 남성분들 경우에요. 식사하시고 나면 뭐 여자들처럼 입술에다 뭐 립스틱을 바르거나 하지 않으셨으니까 차만 마셔도 막 이렇게 휴지로 빡빡 생각 없이 냅킨으로 이렇게 닦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무리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입술은 건조해지고 틀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사실 조금 찔리는데요. 저도 밥 먹고 휴지로 입 닦기도 하고 뭐 차를 마셔도 입술 그쵸. 닦기도 하고 또 침도 그쵸. 자주 마르거든요. 그렇죠. 예. 입술에 각질이 느껴지면 또 이 각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로 또 물어 뜯죠. 맞아요. 또 손을 대고 자꾸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질은요, 물에다가 이렇게 잘 불리셔가지고요. 면봉으로 입술 결을 따라서 살살 이렇게 밀어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뜯어내면 입술에 상처마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당연히 입술에 안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참 고치기는 힘든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피도 나고 찢어지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겨울철에 입술이 뭐 만신창이에요. 맞아요. 예. 예, 완벽한 미인이 되려면요. 오늘부터라도 습관 버리셔야 되겠죠? 예.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난 후에 입술 부위에 클렌징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보통 이렇게 클렌징 할 때 얼굴만 하고 립스틱 바른 부분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립스틱이 남아있으면 인공 색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술색이 점점 칙칙해지고 검어져요. 그리고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항상 클렌징을 잘 하셔서 입술을 보호해야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입술에도 꼭 팩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 립밤이나 입술 보호제를 수시로 바르는 것 외에 그 얼굴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 성분의 립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이나 뭐 젤 타입의 이런 크림을 반반 섞어서 이렇게 조그만 이런 그릇에다가 렌즈 예. 살짝만 돌리면 전자렌즈예요? 녹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딱한 상태로는 잘 안 발리니까. 그래서 깨끗한 솔로 입술에 발라요. 화면에 나오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즈를 대고 다시 한번 덧바르게 되죠. 그리고 랩을 씌워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방치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가볍게 입술 마사지를 하시면 입술의 주름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볍게 이렇게까지 안 할 때는 꿀을 이용해서 가볍게 팩을 해도 되는데 꿀에는요 비타민 B하고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살균 기능도 있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포 자체가 당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꿀이 당이잖아요. 예. 꿀을 발라서 팩을 하면 당연히 보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입술을 보호하는 방법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습관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예. 촉촉한 피부 관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물 마시기 습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드러움과 탄력이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물 자주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요. 과다한 난방은 피부가 열을 받아서 손상이 온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추위를 무서워하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뷰티 지수도 저절로 높아지겠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참 알쏭달쏭합니다. 게다가 시간은 화살이죠.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상하게 오늘은 항상 지겹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고된 하루를 보내고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향하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또 내 행복은, 내 꿈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힘들 땐 당장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인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태어났다는 건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기적이고 실수와 아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내가 누군지 또 여긴 어딘지 내 꿈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조금씩 알아간다면 이미 인생은 완벽한 희극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행복한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되겠죠?
날씨 속에서 지으로는 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